자, 오늘은 햄타로의 스테이터스, 스탯, 일명 스탯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하지만 이 스탯들이 각각 어떻게 정확히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게임을 알고 있는 중수 이상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 거고요. 완전히 얘네들이 장갑이 뭔지 모르고 근접 공격이 뭔지 전혀 모른다. 뭐 이런 완전히 초보분들에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얘네들 각각 이 하나의 스탯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도 이 유닛을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유닛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다양하기도 하지만 숨겨진 스탯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이 유닛을 실전에서 써보기 전까지는 정확한 용도와 성능을 알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햄타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스탯에 대한 일종의 팁 또는 강의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방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스탯이 크리티컬하냐는 거죠. 어떤 스탯이 더 중요하고 어떤 스탯이 덜 중요하고 덜 전투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을 대강이나마 어떤 우선순위를 사람들이 정해 놓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써보지 않은 유닛 또는 이미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닛이 왜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스탯이란 뭘까요? 사람들이 유닛을 보며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스탯은 뭘까요? 자, 먼저 근공과 근방을 들 수 있겠죠. 근접 공격과 근접 방어는 굉장히 편리한 수치입니다. 그 유닛이 얼마나 잘 때리고 얼마나 잘 피하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유닛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쉽고도 간단하고도 굉장히 강력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근공 근방이 이 모든 스탯을 다 뛰어넘은 최상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탯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근공과 근방이 중요한 스탯인 건 분명하지만 원거리 유닛이 아니더라도 이 근공방이 어떤 유닛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스탯은 아니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근공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형이라던가 아니면은 마법이라던가 아니면 돌격이나 활력과 같은 유닛의 상태 또한 근공방에 영향을 주죠. 그러한 여러 요소가 합쳐져서 근공과 근방은 가변적인 요소로 작동하며 그렇기에 유닛의 성능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전략과 컨트롤에 의해 근공, 근방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근공방은 확률, 퍼센트로 작동하는 시스템이기에 운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며 물론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이 확률은 정확해지겠지만 개체수가 적은 싸움의 경우에는 이 확률을 통해서 운빨로 근공방을 뚫어내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미미한 요소지만 최소 확률, 상한치, 하한치가 존재하기에 이 근공방에 대한 차이를 완벽히 투사하지 못한다는 그런 점도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 근공이 굉장히 낮거나 근방이 굉장히 낮은 유닛도 전투에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공방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알기 쉽다는 것이죠. 어떤 유닛이든 똑같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개체수가 몇이건 그 유닛의 종류가 무엇이건 간에 근공과 근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확률로 때리고 어느 정도의 확률로 피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점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 근공방을 통해서 유닛의 성능을 파악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근공방을 통해서 유닛을 파악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경향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근공방이 분명히 그 유닛에 대한 여러 가지 쓸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공방이 낮아서 이 유닛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써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의 경직성은 결과적으로 게임을 더 재미없게 만들기도 하고 그 사용자의 게임에 대한 실력,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낮추는 그런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공방을 무조건 맹신하는 그런 태도는 버려야 할 그러한 유닛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근공방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러한 엄청나게 중요한 스탯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무기 피해와 체력입니다. 무기 피해와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얘네들은 근공방과 다르게 훨씬 더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공방은 어느 정도 극복이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무기 피해가 낮거나 체력이 낮은 유닛은 정말로 갱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공이 굉장히 낮다고 쓰레기 유닛은 아니고, 그리고 근방이 굉장히 낮다고 허접 유닛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기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이 낮다면은 그 유닛은 정말로 써먹을 수 없는 쓰레기 유닛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체력이 너무나도 낮아서 도저히 기준치에 미달인 그런 유닛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유닛은 써먹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캠페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근접 공격과 근접 방어는 절대적인 수치를 더하는 방법이 캠페인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이 되어 있으나, 무기 피해의 경우에는 퍼센트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고 체력을 올려주는 경우는 굉장히 적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은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극복이 굉장히 힘든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피해가 너무 낮거나 체력이 너무 낮은 유닛은 캠페인에서든 멀티플레이에서든 아니 어디에서도 쓰기 굉장히 힘든 유닛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스탯임에도 불구하고 무기 피해와 체력이 자주 간과되는 이유는, 먼저 체력이 너무나도 낮거나 너무나도 높아서 유닛들이 아주 큰 차이를 내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기 피해의 경우는 너무나도 비직관적인 표기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이 유닛의 무기 피해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도통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기 피해가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먼저 비직관적인 DPS 표기 시스템을 따르고 있고, 두 번째로 개체수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체수에 비례한 무기 피해가 어느 정도 높은지 그것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엠타르의 경우 개체수가 그냥 하나인 것부터 수백 명이 되는 이런 부대들이 굉장히 다양한 범위로 그 차이가 너무나도 커 너무나도 다양한 유닛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무기 피해를 보고 어느 정도가 높고 어느 정도가 낮은 건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가며 계산하기 너무나도 불편하고 복잡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스탯을 보고 어떤 유닛의 성능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비직관적입니다. 직접 써보고 얘가 좋다 아니면 안 좋다 라고 판단을 우선 내린 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겠죠. 그래서 어떤 유닛을 써보기도 전에 스탯만 보고 이 유닛은 좋겠구나 안 좋겠구나 편견을 가지는 것은 엠타로를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안 좋은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무기 피해, 이 체력보다도 더 중요한 스탯이 존재합니다. 엠타로 초보들이 이 스탯을 보는 방법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가장 중요한 최중요 스탯을 너무나도 고려를 못해서 항상 유닛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가 나오곤 하죠. 그 스탯이란 바로 이 밑에 있는 특성입니다. 이 밑에 있는 특성들이 사실상 그 유닛이 어떤 유닛인지 정의해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물리 저항이라든지 이런 완벽한 활력과 같은 미칠 정도로 좋은 성능을 뽐내는 그런 어트리뷰트라든지 심리 면역이라든지 이런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그 유닛을 파악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사격 저항이라든지 물리 저항이라든지 주문 저항이라든지 이러한 특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더욱더 파악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 특성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이 유닛이 왜 좋고 왜 나쁜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탯을 통해서, 이 스탯 창을 통해서 유닛을 파악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것은 이 바로 능력 밑에 있는 이 수많은 유닛들의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특수 스탯도 있는데요. 바로 모션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스탯들이 다 별로 안 좋거나 다 좋다 해도 모션이 별로면은 그 유닛이 싸우는 모션의 문제로 그 유닛이 완전히 쓰레기가 되거나 완전히 엄청난 갓 유닛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스트맨의 두억신이나 툼킹의 툼 스콜피온 같은 유닛들이 그 예시이며, 이 유닛들은 모션빨 하나로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유닛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이 모션에 버그가 있거나 모션 때문에 안 좋은 모션을 가지고 있어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툼킹의 네크로폴리스 나이트는 공격을 할 때 이렇게 한 바퀴 휘리릭 도는 모션을 했는데 이렇게 돌면서 뒤에 등을 내주니까 계속 뒤에 공격을 맞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 모션을 완전히 없애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랑 싸워도 너무나도 쉽게 녹아버려가지고 유닛이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이렇게 높은 좋은 스탯을 가졌는데도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거 킹덤에서도 이 모션 때문에 공격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모션 수정이 들어간 그런 유닛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근공방으로 유닛을 너무 쉽게 파악하려는 그런 편견을 버려라. 그리고 또한 의외로 이 체력과 무기 피해가 굉장히 중요한 스탯이므로 항상 눈여겨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있는 능력부터 봐라. 그리고 네 번째로 결국은 그 유닛의 모션이 굉장히 성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모션까지 봐야 한다. 결국은 직접 써보기 전까진 알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